내 마누라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 35년 산 남편 버리고 당신이랑 살겠다고. 왜 내 마누라를 꼬셨어? 꼬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38년간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저는 정재호입니다. 64세 고등학교에서 38년간 교감으로 일해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 영희와 안부 정도만 묻고 답하는 대화. 38년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그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동료 선생님이 혼자 시간을 가져보라 며 추천해 준 것이었죠. 38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는 집,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종로에 있는 출발지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층이었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묻지마 관광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회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미소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버스에 올라타시면서 무작위로 앉아주세요. 옆에 앉은 분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파트너가 됩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조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첫인상은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수경 씨와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누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한 것뿐이에요. 수경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조금 해요.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녀의 말에서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라는 단어에서 뭔가 예술적인 기품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묻지마 관광에서 서로의 진짜 본명이나 직업 등은 서로 얘기하지 않더군요. 특히 제가 신청한 묻지마 여행은 더욱 그러한 여행이었어요. 자, 이제 좀 더 친해져 볼까요? 옆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사회자의 지시에 저와 수경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서로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세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수경 씨와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인 줄 몰랐는데요. 수경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좀 이상하네요. 우리는 어색하게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옆 사람과 10초간 포옹해 보세요. 이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포옹이라니. 수경 씨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저도 어색해요. 우리는 결국 포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따라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저기 포옹 안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벌금 3만 원입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금이라니. 이게 무슨 여행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옆 사람과 5초간 키스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키스라니. 이건 여행이 아니라 무슨 성인 놀이였어요. 수경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경 씨도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벌금 또 3만 원입니다. 총 6만 원이네요. 사회자가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키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자에게 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이런 프로그램인 줄 몰랐어요. 광고에는 그냥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미 출발했는데 목적지에서 내려서 따로 여행해도 되나요? 그럼 숙박비랑 돌아올 때 버스비만 내시면 개별 행동 하셔도 돼요. 다행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수경 씨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개별 행동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런 건 정말 못하겠어요. 수경 씨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강릉에서 내려서 우리끼리 여행해요. 네, 좋아요. 같은 당황스러운 경험을 공유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행동하기로 했어요. 뭔가 동질감이 생겼달까요? 서로 상식적이고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났습니다. 숙박비를 따로 내고 조용한 펜션을 잡았어요. 다행히 빈 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여행이었네요. 펜션 로비에서 수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정재호 씨 같은 분이 옆에 앉아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도요. 만약 다른 분이었다면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이제 뭐 할까요? 정동진 해변이라도 가볼까요? 일몰이 유명하다던데. 좋아요. 펜션의 짐을 풀고 우리는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38년째요. 수경 씨는요? 저는 35년. 오래됐네요. 자녀들은 어떻고요? 아들 둘이 있어요. 다 성인이 돼서 각자 바빠요. 정재호 씨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역시 각자 바쁘게 살고 비슷한 처지였어요. 오랜 결혼 생활, 다 큰 자녀들, 그리고 뭔가 공허한 일상.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동진 해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 수경 씨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요. 평소에 바쁘게 사세요. 바쁘다기보다는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깊은 아픔이 느껴졌어요. 남편분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바쁘다기보다는 수경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 물어봐서.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요. 아, 거의 매일 마시고 마시면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거든요. 수경 씨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아함을 잃지 않고 있다니.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나온 거예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뭔가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각자 다른 이유지만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진의 일몰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경 씨와 저는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재호 씨, 감사해요. 뭐가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구경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수경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언젠가 연주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요? 실력이 별로인데. 아니에요. 분명 아름다울 거예요. 펜션으로 돌아가서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특별했거든요. 이런 마음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펜션 로비에 작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누군가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수경 씨였어요. 쇼팽의 녹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조용한 펜션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수경 씨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수경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이런 연주 들어본 지 오래됐어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마음껏 쳐봤어요. 집에서는 못 치세요. 남편이 시끄럽다고 해서요. 그래서 가끔 연습실을 빌려서 쳐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시끄럽다고 하다니. 하나 더 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경 씨는 이번에는 다른 곡을 쳤습니다. 조금 더 밝고 희망적인 곡이었어요. 그 선율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경 씨, 연주가 끝나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함께 산책해도 될까요?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수경 씨의 연주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대로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바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어젯밤 연주 정말 좋았어요. 계속 생각나네요. 정말요? 누군가 제 연주를 그렇게 들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치세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고마워요. 정재호 씨.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던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일렁였습니다. 바다가 모래사장에 스며들듯 우리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레 좁혀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는 가운데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우연히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나지막했습니다. 내 심장은 파도치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순간의 충동에 그녀의 입술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잦아든 순간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짧고도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다의 소금기와 달콤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을 떴고 서로의 당혹감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한 발짝 물러섰고 나는 갑작스러운 용기에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바다의 일렁임처럼 내 가슴도 일렁거렸고 위태로운 흥분감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감정의 파도는 오래도록 내 안에서 잦아들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피어난 이 감정의 조각은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나를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에 수경 씨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정재호 씨, 제 연락처예요. 혹시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연락드리고 싶어요. 기차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종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여성의 연락처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여행 어땠어? 응, 좋았어. 강릉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 그래? 다행이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수경 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수경 씨가 연주했던 쇼팽의 녹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강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결국 수경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망설였지만 그녀의 피아노 연주와 그 입맞춤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수경 씨.
정재호입니다. 아, 정재호 씨.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차나 한잔 하실까요?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경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행 때와는 다른 차림새였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릉에서의 편안함이 되돌아왔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의 질문에 수경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남편분은 여전히. 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다녀온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수경 씨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폭언과 술주정 외에 더 큰일도 있던 건 아닌가요? 실은 몇 번 있었어요. 경찰서도 몇 번 갔었고, 저도 입원한 적이 있었죠.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러는 건 오히려 얌전한 편이에요. 가끔은 정말 무서워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35년을 버텨왔을까요? 정재호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평범해요. 큰 문제는 없지만 뭔가 공허하달까요? 공허하다는 게 아내와 대화가 없어요. 각자 할 일만 하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술만 안 마시면 그냥 남남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태는 달랐지만 결국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더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시작해서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음악회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수경 씨는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피아노 연습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가끔 연습해요. 집에서는 제대로 칠 수가 없거든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정재호 씨 덕분에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어졌어요. 저 때문에요? 네. 누군가 제 연주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그날 연습실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해변에서의 키스 이후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감정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경 씨의 연습실은 도시의 소음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나무 바닥에 고요한 그림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봄을 연주할 때 피아노에서 떨리는 음표들은 마치 우리의 심장박동과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수경 씨는 피아노에서 손을 내리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주의 여운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게 다가온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건반을 누르며 생긴 작은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거칠음이 오히려 더 진실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재호 씨, 해변에서의 그 순간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녀의 목소리는 피아노의 선율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며시 감싸 안았고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해변에서의 짧고 당혹스러웠던 키스와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키스의 떨림이 깊은 포옹으로 이어졌고 우리의 심장은 서로의 가슴에 맞닿아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바다의 소금기와 피아노의 진한 나무 냄새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향기에 취해 그녀의 목선에 입술을 내렸고 그녀는 작은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연습실의 소파로 옮겨진 우리의 몸은 이제 음악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석양빛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났고 나는 그 빛을 손끝으로 입술로 느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감싸던 사회적 시선이란 껍데기가 하나둘 바닥 떨어질 때마다 마치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 씨의 몸은 피아노의 건반처럼 영롱했고 나는 그녀의 모든 곡선을 경외심을 가지고 탐험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속삭일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질수록 나는 그녀와 내가 하나의 교향곡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클라이맥스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해변의 파도와 도시의 불빛과 음악의 파도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침묵 속에 누워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화음의 잔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악장이 시작됐네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빛 아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 현실에서 수경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어느 날 수경 씨가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또 난리를 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술 마시고 와서 제가 바람 피운다고 소리 지르더니 제 피아노 악보를 다 찢어버렸어요. 수경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너 같은 년이 무슨 피아노냐, 그냥 죽어버려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해요. 그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정재호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경 씨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수경 씨, 저와 함께 해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아요. 더 이상 그런 고통 받지 마세요. 하지만 정재호 씨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결심할게요.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교육과정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정재호 교감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수경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교무실의 모든 선생님들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책을 보던 학생들도 상담을 받던 학부모도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야? 너가 정재호야? 그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습니다. 내 마누라랑 무슨 짓을 한 거야? 5개월 동안 만났다며. 교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38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장실로 가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교장실? 왜 교장실로 가야 해? 여기서 다 들으라고 말하는 거야. 이보세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옆에 있던 동료 선생님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학교? 학교가 뭐가 중요해? 이 작자가 내 마누라를 꼬셔서 바람 피우게 했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학생들과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38년간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던 제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어디서 피아노 배운다고 거짓말하고 이놈이랑 만났어. 호텔까지 갔다고. 그 말에 교무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계세요. 지금 외부 회의 나가셨어. 그럼 교장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그를 억지로 교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소리쳤어요. 도망가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호텔에서 뭘 했는지. 이 더러운 놈들아. 교장실 문을 닫았지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 내 마누라를 꼬셨어? 꼬시지 않았습니다. 그냥이 뭐야? 5개월 동안 만난 게 그냥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다 말했어. 당신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 35년 산 남편 버리고 당신이랑 살겠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경 씨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걸까요? 당신도 결혼했잖아. 왜 남의 아내를 꼬셔? 선생이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30분 정도 그의 고함과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보안 요원들이 와서 그를 밖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피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8년간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교사로서의 자존심, 동료들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 지역사회에서의 명망,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재호 교감, 정말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돌아와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8년을 함께 일해온 사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위에도 보고를 해야 해요. 학생들도 다 들어서. 아닙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퇴직하겠습니다. 휴. 네. 알겠습니다. 38년간의 교직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경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내인 영희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38년 결혼 생활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영희는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조수경이라고 해. 여행에서 만났어.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응, 사랑해. 그럼 나는 뭐야? 38년 동안 뭐였어? 영희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때 영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있어. 뭐가? 다른 남자. 5년째 만나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희에게도 다른 남자가 있다고요? 정말? 응. 회사 선배야. 좋은 사람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너도 말 안 했잖아. 영희의 고백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당연했어요. 5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제가 알고 있던 영희는 성실하고 진부한 아내였는데 사실은 저보다 먼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도감은 왜 들었을까요? 아마 저만 배신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희도 우리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럼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 영희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했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38년간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경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재호 씨,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그런 일을.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내도 다른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요?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경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어떻게든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정재호 씨가 있어서 용기가 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희와 저희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어서 더 편했습니다. 38년간의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둘 다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영희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너도 그렇지? 응. 이게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담담하게 38년간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경 씨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요. 수경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제가 나가면 죽겠다고 협박해요. 협박이요? 네. 어젯밤에도 술 마시고 와서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면 내 죄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수경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날 때마다 따라와서 감시해요. 정말 무서워요. 너무 심하네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수경 씨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경 씨,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지만 이건 저의 선택이에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수경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재호 씨,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와주실 수 있어요? 경찰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이웃과 싸우다가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저는 급히 수경 씨가 말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수경 씨는 대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소리쳤대요. 그러다가 이웃 남자와 싸움이 났고 그때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내 마누라 어디 갔어? 정재호 그 놈이 데려간 거지. 수경 씨의 남편 목소리였어요. 왜 나를 여기 가둬놔? 내가 뭘 잘못했어? 경찰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부인이세요? 남편분이 너무 심하게 난동을 부려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술이 깰 때까지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쪽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재호 그 더러운 놈. 내 마누라 돌려놔. 문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수경 씨,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남편분 빚이 있다고 했죠.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 조건으로 이혼 동의를 받으세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수경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수경 씨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지만 수경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돈으로 끝낼 수 있다면 오히려 아주 싼 거라 생각해요. 수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재호 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건 제가 남편분께 잘못한 죄로 인한 나름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수경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수경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의 빚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명예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분께 제안해 보겠습니다.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변호사의 말대로 수경 씨의 남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포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에 동의했어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과거 경찰서 난동 기록과 수경 씨의 병원 입원 기록을 들먹이자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경 씨와 저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북카페는 어때요? 북카페요? 네. 수경 씨는 피아노를 치시고 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수경 씨의 피아노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수경 씨의 피아노 연주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연주해 주세요. 네, 무슨 곡이 좋을까요? 수경 씨는 이제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수경 씨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몇 년 전 강릉에서 처음 들었던 그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슬픔 대신 평온함이, 절망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들리네요. 정말요? 어떻게 다른가요? 더 행복해졌어요. 마치 좋은 결말을 맞은 이야기 같아요. 수경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67세와 65세가 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연인처럼 다정해요.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에는 함께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 수경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저도요. 정재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하기 싫어요. 아마 지금도 각자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요.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수경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두렵지 않아요. 용기를 낸 덕분에 찾은 진정한 행복. 이제는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